안녕하십니까. 이 책 인생이막을 평생 현역으로 사는 법의 저자 김은형입니다. 이 책에는 제가 36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1장 4꼭지 지금은 은퇴 아님 반태시대이다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직장은 안녕하십니까? 직장인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다. IMF 외환위기 시절 구조조정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회사가 없어지고 합쳐지고 직장인이 거리에 내몰리곤 했다. 이번에는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19 영향으로 자고 나면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영업점 문을 닫고 소독을 한다. 그리고 위험지역을 방문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자가격리시킨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각종 행사, 모임이나 외출을 삼가라고 당부한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고 도로에는 차가 한산하다. 장사가 안 되니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직장인들이 실업자로 바뀌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은퇴의 단어 뜻을 찾아보면 직장이나 일을 그만두고 퇴직연금을 받거나 수입이 없는 상태 또는 1년 내내 직업이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다. 부모 세대에서는 직장에서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퇴임 행사도 크게 하고 온 가족이 퇴임식에 참석하여 축하해주고 했다. 그렇게 은퇴한 후 아버지는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의 위엄도 그대로 유지된다. 자식들은 훌륭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다. 그러나 100세 시대가 되면서 사회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지금은 정년이 늘어 60세까지 근무한다지만 지금 40대 직장인들은 정년 퇴임을 해도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 일할 수 있는 기운도 남아있다. 자식들에게 정년 퇴임했으니 이제 소일거리 하면서 살겠다고 하면 아버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무능력한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반태시대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퇴직을 해도 노후 자금이 부족해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일을 해야 하는 세대를 말한다. 정년 퇴임을 해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금을 비축하지 못하고 자식들 교육비나 결혼 자금을 대줘야 한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일을 찾아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고령층에서 65%는 일을 더 하고 싶다고 했다. 고령층 근로 희망 연령도 평균 73세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때 나이는 평균 49.4세로 50세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2019년 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48만 9천 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55만 2천 명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직자는 직장의 휴폐업,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에 해당하는 퇴직자를 말한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반퇴 시기는 평균 49.4세로 은퇴를 원하는 평균 73세까지는 23.6년의 차이가 있다. 즉 퇴직 후 약 24년은 일을 더하고 은퇴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비자발적 퇴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러한 비자발적 퇴직자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면 일의 질이 떨어지고 연봉은 크게 떨어진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경제활동에 참가 중인 고령층 중 단순 노무 종사자가 24%, 서비스, 판매 종사자가 23%를 차지했다. 고령층 10명 중 6명이 일하는 목적으로 생활비 충당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2018년 국민연금 수령자 비율은 45.9%이고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61만 원이었다.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대한민국 직장인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따라서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인의 인생 이막 준비는 목숨 걸고 해야 하는 필연적인 것이다. 나의 경우에도 뒤늦게 퇴직 1년 전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퇴직하면서 실습 과정을 완수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서 자격증은 관련이 없어졌지만 든든한 후원군으로 남아있다. 말이 중소기업 재취업이지 인생 이막에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배 퇴직자들의 경우 빠르면 6개월이고 평균 1년 단위로 직장을 옮겨 다니고 있었다. 이직 사유로는 단기간 회사 기여도가 중요시되었다. 중소기업 대표가 대기업 퇴직자를 원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회사 매출에 영향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사업관리 담당자와의 인맥 영향력을 원한다. 셋째, 회사 내의 장기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기 바란다. 넷째, 대기업 업무 시스템을 회사에 적용하여 업무 효율이 증대되기를 바란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확실하게 주도적인 해결사 역할을 된다면 지속근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대표와의 코드 맞추기가 기존 인력과의 인간관계를 새로이 해야 하는 것은 많은 스트레스가 동반된다. 선배 퇴직자 중 제법 오래 근무한 이 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씨는 입사 면접 시 회사 대표와 취업 후 업무 진행 방식 등 얘기가 잘 되어 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직원이 적은 소기업으로 대표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재무와 회계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걸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매년 업무를 진행하면서 책임감도 느끼고 위기를 잘 헤쳐나가면서 대표도 회사 운영에 만족해했다. 그러나 대표의 사업 역량 확장 시도가 계획과는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후 대표가 과제 사업을 수주하여 갖고 오면서 추진 방법에 있어서 대표와 이견이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번 어긋나기 시작한 대표와의 코드는 결국 선배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중소기업 재취업으로 직장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언제든 이직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인생 이막은 항상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직에 있을 때 인생 이막 준비를 확실히 하고 나와야 한다. 성공적인 인생 이막 준비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현직에 있을 때 S씨는 대학 시절 기사 자격증을 기반으로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하여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번 자격증을 취득에 성공하니까 계속하여 유사 자격증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추가로 공부할 과목이 줄어들어 어렵지 않겠다고 판단하고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시작했다. 하나둘 취득하다 보니 퇴직할 때 기술사 자격증만 5개를 취득할 수 있었다. 퇴직 후에는 다양한 곳에서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지역을 불문하고 대학을 옮겨가면서 대학 교수로 4년간 근무를 했다. 지역 테크노파크에서 전문가로 근무도 했다. 여러 기관에서 스카우트 대접을 받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 소식으로는 어느 기관의 시험 연구소장으로 65세까지 보장된 임기로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다. 유엔에서 재정립한 나이 기준을 보면 미성년자 0에서 17세, 청년 18세에서 65세, 중년 66세에서 79세, 노년 80에서 99세, 장수노인 100세 이후라고 정했다. 미국 시카고대 버니스 뉴가튼 교수는 55세에서 74세를 젊은 노인, 75세 이상을 고령 노인으로 구분했다.
지금 40대인 여러분은 아직 청년에 속한다. 청년은 아직 마음속에 열정과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비축되어 있다. 잊고 있었던 가슴 속에 꿈을 꺼내어 가만히 생각해보라. 현재의 직장인 이식은 버리고 꿈에 대한 비전을 상상해보라. 상상이 되는가? 그러면 꿈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세분화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달성해보라. 그리고 성취감을 느껴보라. 당신의 꿈을 향해 계속 밀고 나가라. 이제까지 일장사꼭지 지금은 은퇴 아닌 반퇴시대이다를 낭독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까지 작가 김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